유가가 150달러 간다 안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50달러 간다고 전제하에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 공급을 정부가 빨리 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힘듦은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빨리 좀 해야 된다는 거.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은 앞서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해서 이 국제 유가가 속도가 더 빨라졌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뭔가 투자 관련이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셔서 오늘 그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군 참전한 것 같던데 이렇게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참전은 아니고요. 그 내용도 지금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유가 150달러까지 간다 이런 내용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 이팔 전쟁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란이 참전이 현실화된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넘어서는 자, 다시 한번 1970년대에 있었던 이 오일 쇼크가 다시 한번 올 수 있지 않겠나 보이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팔 전쟁의 전개 시나리오별 경제적 여파를 예상하는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자,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은 것이 바로 이 이란이 확정했을 때 현재보다 60달러 넘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특히나 이 보시는 대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통제를 한다면 세계에서 원유 수정이 20% 지나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 거 기영님이 배럴당 150달러라고 얘기하는데 이 150달러 받고 여러분들 이 150달러 받고 이제 겨울이 되면 200달러까지 넘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최인찬님이 차 타고 출퇴근하기가 더럽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차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 중동이 이렇게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란이 있고, 여기가 이라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세계적인 산유국들이 다 있어요, 그죠? 쿠웨이트까지 있으니까 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원유 공급 아까 20%지 뭐 30% 얘기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란이 여기를 딱 막아버리면 배가 못 나가. 여기서 페르시아만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오만만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통과를 못 한다는 거죠. 벌써 한번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을 보시면 자, 특히나 지금 만약에 이팔 전쟁이 이란이 참전을 한다 그러면 제5차 중동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1973년도에 있었던 제4차 중동 전쟁 바로 욤키프르 전쟁에서 이때 이 석유 금수 조치가 나오면서 그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도 뭐 이 당시에는 어렸을 때라서 거의 기억은 안 납니다. 거의 기억은 안 나지만 이집트와 시리아가 주축이 된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 여기에 그죠. 아랍과 이스라엘이 주가 됐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쪽에 뒀고 소련이 이쪽을 대면서 소련이 이 당시 한 35억 달러 정도 그리고 미국이 한 25억 달러 정도 쓰면서 대리전 역할이죠. 이때 뭐였습니까? 냉전 시대였죠. 그러면서 싸움이 격하게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런 냉전 시대 미국과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구소련이 저는 무너졌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서 보면 구소련이 그렇게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싸우면서 내린 조치가 바로 아랍 석유 금수 조치였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당시에 이 파이살 국왕이 이끄는 아랍 석유 수출국 오펙에서 회원국들이 석유 금수 조치를 서치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차 석유 파동이 있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70년대 초반 같은 후반 때 2차 석유 파동이 나타나면서 그죠. 1차 파동 때 배럴당 3달러 정도 했던 것이 거의 12달러 300%까지 상승했죠. 여기서 2차 파동에는 얼마까지 올라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40달러까지 갔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그 당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1차 파동으로 3달러에서 12달러 갔다가
중반에 있다가 2차 석유 파동 오면서 보시는 대로 $40까지 가.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조정 받았지만 지금 지나서 보면 계속 올라가는 구조. 그러니까 지금 당장 $150가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전쟁이 터져가지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석유 가격은 지금 뭡니까?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이 시대가 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은 뒤에 나올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대로 이렇게 석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금융시장의 위험성 달려지는 지표가 뭡니까? 바로 빅스죠. 빅스 지표도 이렇게 크게 양봉을 그리면서 석유 가격 그다음에 위험 지수, 변동성 지수조차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체인차님 마스크만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머스크만요? 뭐 머스크도 그렇죠. 머스크가 제일 행복해지겠네, 그죠? 불보고 전쟁이 가져지고 이스라엘 제한된 충돌이나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인근 신이라는 지정이 참자마해도 유가는 오를 가능성이 크고 실제 국제 유가는 투입군이 임박했던 관측이 나오면서 지상군 투입 임박하면 이쪽 세력들도 이제 싸움. 그러면 이제 제5차 중동전쟁. 근데 이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지도 않다. 여기에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국과 이란의 관계 악화할수록 유가 상승 폭이 더 크다. 일단 미국이 산재 조치는 했습니다. 그죠? 저희 나라에 있었던 이란의 석유 자금이, 그죠? 석유 자금이 이게 지금 UAE 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UAE한테 얘기해서 다시 금지시켜 지금. 근데 만약에 이란이 아시다시피 사우디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는 지금 감산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원유를 70만 배를 더 증설해. 근데 이걸 만약에 줄인다? 또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오일 쇼크가 만약에 와서 석유 가격이 $150가 되었다 싶시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우리 인플레이션에 지금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 내년도 세계 물가 상승이 1.2%로 6.7%. 그러면 자, CPI나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하면서 자,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는 1% 하락해서 1조 달러, 하나 약 1,335조 원의 가량의 손실이 입혔다. 그러면 경기가 급하강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돈을 퍼부어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 금리가 엄청 높죠. 아마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때 투자 상품들이 다시 한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유가 $150 간다는 것은 28 전쟁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28 전쟁 이전에도 지금 $150 간다는 이런 전망들이 크게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자, 먼저 증산 없어도 유가 $150로 치솟는다. 미 셰일 업계에 경고를 했는데요. 이 미국 최대 세일 업체 중에 한 곳인 컨티넨탈 리소시스 왜 이렇게 이름이 힘듭니까? 그죠? 더 글로벌가 미국 정부가 더 많은 양의 세일 업체 시추에 나서지 않으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최고 $150까지 치솟을 수 있고 이 퍼미안 분지에서 원유 생산이 또 언젠가는 정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어떤 얘기냐면 자, 지금 그 미국 지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퍼미안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미국의 이 셰일가스에서 가장 많은 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쪽이 보면 뭐 보안이나 안전, 자국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셰일가스 관련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탐사가 전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면 지금 쓰는 양 이렇게 쓰는 양이 보면 정해져 있는데 그죠? 정해있고 지금보다 2025년 30년 살짝 아직 더 늘지 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공급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급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셰일가스, 천연가스, 석유 가격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 그렇다고 한다면 신규 시추를 장려하는 뭔가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이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쪽에 더 강한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퍼미안 쪽 같은 경우는 30억 배럴 상당의 원유가 있고 75제곱센티미터 규모의 천연가스가 묻히는데 이걸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양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점점점 줄어들면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이제 못 줘. 자국의 소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죠. 대신 미국 저거는 싸게 쓰겠지, 그죠? 이런 가운데 지금 엑스모빌은 원유 시추업체 파이어 앤 내추럴 리소시스를 60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세브란트 경쟁사들도 퍼미안 분지대 시추업체들 합병이 나서면서 미국 내 원유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아니지만 셰일가스 업체들은 이제 돈이 된다고 보고 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이 에너지가 급등해서 돈을 얘네들 엄청 많이 벌었잖아. 엑스모빌부터,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 업체들 싸면서 더 독점화시킬 거예요. 자, 미국의 원유 생산이 내년에는 1365배럴, 1360만 배럴, 그리고 2025년은 1390배럴 늘어나고 예상하지만 근본적인 변화 생산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우디를 비롯해서 오펙에서 가격 조절하는 것처럼 이런 셰일가스 하는 업체들도 자기들끼리 점점점 뭉쳐서 거대화되면서 가격 조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셰일가스의 공급과 수요, 공급 부족에 의해서 150달러 갈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 이 JP모간의 제이먼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5월달 그러면 이번 달에서 2번 가까이 150달러 간다고 했는데, 제이먼 다이먼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적 개념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먼저 이제 5월달에 한 얘기를 보면 미국 경기가 앞으로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가 미국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그러니까 돈이 긴축, 이건 뭐 양적 완화에서, 그죠? 양적 완화에서 긴축 재정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줄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 시장 영향으로 유가는 거의 틀림없이 더 오를 것인데 배럴당 150달러에서 17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하나 더 붙었네. 28 전쟁이. 이때는 28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여기에 최근에 이제 나온 내용은 고금리로 인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업체들이 추가 생산을 위해 투자 규모를 줄여 공급이 있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 드렸듯이 지금 합병도 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 자금 조달이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신규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급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는 제이먼 다이먼 같은 경우는 브렌트가 90에서 110달러에서 거래되고 2025년엔 100에서 120달러, 그리고 2026년에는 150달러까지 간다. 근데 지금 28 전쟁이 됐으니까 이게 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브렌트가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안착할 거라면서도 배럴당 100달러 정도는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85달러 이상이면 지금 굿인데 굳이 올라간다면 나쁘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게 원자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뭡니까, 여러분들? 무기화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영향으로 해서 신냉전이 이 부분들을 점점 더 야기시킨다는 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28 전쟁의 가장 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제 가자지구 들어가면 이란은 이에 대응할 것이다, 개입 가능성을 비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들 천연가스 부분을 일단 중단을 시켜봤어. 이란도 만약에 전쟁을 해버리면 지금처럼 증산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또 감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부각이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날아간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잘
타협이 돼야 된다. 만약에 타협이 안 된다면 불확실성 증폭은 계속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오일 쇼크가 오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내년 물가 상승 6.7% 달할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150달러까지 가는 거를 선진국 쪽에서 좀 말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쟁을 중재를 계속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유럽 쪽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난민이 생기면 또 어쨌든 난민을 받아줘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선진국 쪽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오히려 앞서 얘기했던 이런 수요 공급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유가가 상승하는 쪽만 얘기를 드렸다면 이제 반대로 국제 유가가 하락을 점치는 이런 쪽에서 본다면 자, 먼저 이제 그 국내 휘발유 가격 주유소가 보면 14주 만에 하락세로 15일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때가 전쟁을 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 주유소 기름은 그 전 내용들을 이제 받는 부분은 있긴 있지만 그 전까지는 뭡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전쟁 이전에는 뭡니까? 추세적으로 하향 추세를 하고 있었다는 거. 하향 추세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 국제유가 물론 전쟁이 이슈는 있겠지만 이 전쟁 뭐 중재가 된다면 당연히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관련해 뉴욕타임스 미국 정보 당국자 이용해서 이란의 핵심 지도자가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소식을 보고 놀란 것을 보면 유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이란 자체도 뭐 지금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이란이 개입을 했을 거다 안 했을 거다 얘기 나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들 거. 이 이란이 개입했다는 어떤 증거를 못 찾던 점에서 이란이 놀랐다는 점에서 이란이 완전 개입을 할 의사는 없는 것 같고 특히나 이란 경제가 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제재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이 살짝 풀렸는데 다시 여기 전쟁을 개입한다? 그러면 이란 정권 자체도 지킬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란이 전쟁에 개입을 안 하고 이 2.8 전쟁은 단기전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하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 미국의 원유 재고가 1,020만 배럴 증가한 4억 2,420만 배럴로 애널리스트가 예상치는 50만 배럴보다 지금 50만 배럴인데 1,020만 배럴. 그만큼 지금 앞서 제가 추세가 유가나 이런 하락세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나 이 중국의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가장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생각보다 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전쟁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 영향으로 유가 재고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오를 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앞서 이 제4차 용키 프로 같은 경우는 사우디가 금수 조치에 동참을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이 팔레스타인 내 하마스를 지지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 예전처럼 국지전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 어쨌든 중동에서 사우디와 이란이 맹주지 않습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제5차 중동전쟁으로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제유가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 두바이 가격 기준유가 시나리오와 배럴당 85.76달러. 자, 지금 이 가격대 하고 있어. 전쟁이 터져서 뭐 150달러 간다고 했지만 현재 이 가격에서 지금 보고 그러니까 예측한 대로 그리고 내년의 상반기에는 더 낮은 83.40달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하고 이 러시아 전쟁이 있는 와중에 발표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8 전쟁이 왔지만 지금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다. 예상했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지금 뭐 150달러 갈라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금방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앞서는 제이먼 다이먼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올라간다고 했는데 자, 이 원자재 단련 담당자 같은 경우는 자, 수요 파괴가 시작되었다.
미국과 유럽 일부 신흥국의 유가 상승에 따른 수요 억제가 가시가 되고 높은 휘발유 가격에 맞서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여서 반응을 하고 있는 징후 나타나니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이런 에너지 소비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양대산맥인 미국과 중국. 자, 어쨌든 미국은 연착륙을 하고 있지만 내려오고 있고 중국은 이렇게 지금 수직 낙하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중심이 경기가 낮기 때문에 유가 부분은 더 크게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점진적인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원자재나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 하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이제 그 한국경제송년회 IMF가 몇 번 떨어뜨렸습니다. 8번 떨어뜨렸고 IMF가 특히나 어떻습니까? 글로벌 경제 성장도 떨어뜨렸어요. 경기 침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원유 가격 상승을 막고 있다. 자, 여기에 안 그래도 지금 각국 나라가 극우 정당이 일었으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이 국제유가 급등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아직까지도 못 잡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2%대 하겠다 했지만 그죠? 2%대 하겠다 했지만 아직까지 3%대 중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점으로서 이 인플레이션 직격탄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28 전쟁이 5차 중동 전쟁으로 가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 이쪽은 내용을 보면 자, 이유는 하마스 공격은 규탄하지만 이스라엘 지지대에서는 의견이 가깝다. 앞서 얘기했던 거 지금 일단 유럽 자체가 힘들어. EU 자체가 그죠? EU 자체가 힘들고 EU에서 지금 가장 큰 형격인 그죠?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마이너스 성장. 이렇다 보니까 지금 예전처럼 독일이 예전 빵빵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 하도 지금 이스라엘 지지해서 뭐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또 여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도 많은 자금들이 또 집행이 됐어요. EU 전체가 그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전쟁이 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더 투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경님이 확실히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도 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전쟁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마스가 공격한 거는 인도주의 입장에서는 보면 분명히 잘못된 거 맞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애들부터 외국인까지 아마 190명, 200명까지 했다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있는데 다만 여기에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준 것은 이스라엘이죠. 요거는 지난 방송이 있으니까 혹시 못 보시는 분들은 지난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동 리스크, 국제 유가 리스크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자, 먼저 이 추경호 경제 유류세 인하 관련해서 연말까지 연장을 하겠다. 그리고 국제유가 급등의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러면서 시각각 보면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고 주식적으로 본다면 항상 이 석유 관련주 대빵은 이 흥국석유였거든요. 흥국석유가 보시는 대로 5,000원대에서 그죠? 와 보시겠습니다. 5,000원대에서 지금 17,000원대까지 거의 뭐 300%, 200% 좀 나왔죠. 200%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90달러 전후에서 지금 워낙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어제 오늘 세서 아래 위로 고점을 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고점을 위로 치고 올라가느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어떤 부분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바이든이 지금 국내 일정을 취소하면서 좀 빠르면 내일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서 뭐 일정을 얘기한다고. 만약 여기서 얘기가 잘 된다면, 그죠? 여기서 얘기가 잘 된다면 국제유가는 이제 다시 이제 80달러 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여기서 잘못된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바로 100달러까지 가는 이런 국면에 있다. 바이든이 만약에 이 이스라엘 갔다면 그거에 따라서 유가가 엄청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유가 상승은 바로 이 전쟁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죠? 전쟁 확대를 의미하고, 만약에 이 바이든 대통령 내려가서 전쟁을 휴전을 한다면 유가는 하락을 할 것 같은데, 이 확대와 휴전의 저는 비중이 지금은 50대 50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도 부담스러운 거지. 만약에 이게
미국이라든지 서방에서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특히 서방 같은 경우는 지코가 석자지. 근데 미국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정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스라엘까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양쪽에 간다는 건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확대와 휴전에는 50대 50이라는 거죠. 또 여기에 또 하나 요소. 어쨌든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다가오면 당연히 지금 특히 서방은 작년에도 힘들었었고 지금 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가 끊긴 상태에서 중동까지 저런다면 유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앞서도 계속 얘기했던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전쟁 확대 휴전 추운 날씨 경기 침체 유가 상승과 유가 하락에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에 있으면서 다음 부분을 노리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지금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이 삼중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삼중거는 어떻습니까? 컨티뉴예요, 컨티뉴. 계속 지금 이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은 9월달 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서 밝혀졌어요, 그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상반기까지는 언급은 안 했습니다. 원래는 올 연말까지 해서 끝나고 내년부터는 오히려 금리를 3번 정도 내릴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2번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는 150달러까지 안 갈 뿐이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뭐 우리가 대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대처를 해야 되겠죠. 일단 고물가 대체의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금리 인상이에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쓰고 있죠. 미국이 쓰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통화량을 줄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죠? 이 가계 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다. 미국과 지금 2bp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한다면 이 물가 인색 대책 관련해서 에너지 및 식량의 낭비를 줄이는 대대적인 대국민 운동을 좀 펼쳐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또 이렇게 서민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좀 높네요. 그죠? 국민 운동을 해서 에너지 및 식량을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해결해야 된다. 우크라이나 관련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식량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기화가 심각한 현상을 왔어요. 근데 이 이팔 전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이런 부분에 더 심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극우 정당들이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렇다 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거의 99.5%를 수입을 합니다. 만약에 호르무즈해에 막히고 그 중동의 석유 수출 자체가 수입 자체가 힘들다면 이 서플라이 체인 새로운 공급망을 분명히 재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석유가 됐든 에너지가 됐든 원자주가 됐든 식량이 되었든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성장은 거의 급격하게 되고 이 성장이 멈추면서 경기가 악순환이 되면 제가 늘 디플레이션에 관련된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빨리 유가가 150달러 간다 안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50달러 간다고 전제하에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 공급을 정부가 빨리 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힘듦은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빨리 좀 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이제 지금 한국 경제를 엄습한 위기상은 한국에 국한된 것은 세계적. 물론 지금 한국 경제가 18년 만에 일본한테 지금 경제 성장을 뒤졌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건재하다. 그러다 보면 이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시한부 성격의 것이며 사태의 전개를 최대한 면밀히 예측해서
적절한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 같은 경우는 노재평 운동 같은 이 대국민 에너지 대국민 운동을 펼치면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시고요. 이경님이 우크라이나도 지원 줄까 걱정이고 지금 봤을 때는 만약에 에너지 가격이 여러분 이렇게 상승을 하면 지원이 줄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가장 바라는 코스죠. 러시아가 가장 바라는 코스고 최인찬님이 일본한테는 진짜 밀리지. 그건 확실하죠. 일본한테는 밀리지 않고 특히 일본은 강한 놈한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민족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보다 강해야 돼요. 무조건 강해야지만 1945년 같은 이 일본 그런 사태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가 관련해서 28 전쟁에서 유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올라간다는 게 분명히 맞기는 맞습니다. 분명히 유가 부분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여러 가지 부분이 맞지만 이 전쟁을 제외하고 본다 그러면 분명히 유가는 우상향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슬기롭게 대처를 좀 해야 되고 이 고유가 부분 그죠? 물론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금 대책을 시급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좀 생각나는 거 여러분들 없습니까? 이 독도에 묻혀져 있는 그죠? 많은 이런 자연 부속물이죠. 이 부속물 이 개발을 빨리 지금 좀 서둘러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우리는 일본 눈치만을 볼 거야. 그냥 이런 거 무시하고 독도를 빨리 좀 자원을 개발해서 거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주 국방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협력 관계를 하지만 이스라엘의 원칙은 자주 국방, 남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 그래서 미군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30억 명의 중동 국가 싸우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게 유가거든요. 원유.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제가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영상 방송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갑자기 목이 조금 쉬긴 쉬는데요.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부터 해서 지금 또 최근에 일어난 제5의 중동하였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이 신냉전 전쟁도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준비를 했고 홍반장의 경제설 라이브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은 목요일 저녁 6시에 또 다른 주제 또 다른 브리핑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요일 날 만나요. 안녕.